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돌싱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지만 꼭 남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시모와 신우, 되지도 않는 갑질을 펼치며 저를 괴롭히던 시댁도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정신줄 놓은 채 날뛰다가 제대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줬어요. 이혼할 때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혼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벌을 줬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엄청난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잘 사는 편입니다. 아빠의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과 재산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제대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집안은 남편의 집안에 비해 잘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아빠 일을 도와드릴 때였어요. 당시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여기저기 거래처를 확보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빠 회사와 인연이 닿게 되었고 업무적으로 남편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일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제게 마음이 있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연애 1년 만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결혼하려고 친정 부모님께 점수 따고자 많은 노력을 펼쳤고 다행히 아빠께서 남편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 선물이라며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아이,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제가 아주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애 엄마가 하도 곱게 키워서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을 거야. 그래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게. 그리고 이건 결혼 기념으로 주는 내 선물일세. 신혼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마련했으니까 이곳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걱정도 되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고자 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집안이 딸 결혼에 돈 아끼면 안 된다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고 남편의 차도 새로 바꿔주셨습니다. 시댁에도 섭섭지 않게 챙겨드렸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예쁜 아이를 낳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평범하게 살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가 넘어갈지도 모른다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모든 일을 정리하고 집에서 살림하며 내조에 전념했어요. 사업은 남편이 알아서 잘하리라 생각하고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믿고 내조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보통 일이 아닌 건 확실했습니다. 여차하다가 그간 공들인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모 역시
남편처럼 불안해하다가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얘, 너 우리 아들한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떤지 다 들었지? 설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지? 네, 그이한테 들었어요. 뭐? 그럼 다 아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길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뭐라도 해봐야지. 잘난 네 아빠 뒀다가 뭐 할 거야? 얼른 말씀드려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요. 그래. 하나뿐인 사위가 넘어갈 판인데 뭐라도 도와주시겠지. 너희 집 돈 많잖니? 이간이라나 못 도와주시겠어. 그러지 말고 당장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잘 좀 말씀드려봐. 이러다 정말 네 남편 큰일 나. 시모는 이러다 남편 회사 다 넘어가 큰일 난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돈 많은 부모 뒀다 뭐 하냐고 빨리 도와달라고 말해보라며 부추겼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뿐인 딸 잘 살라며 집이랑 차랑 이것저것 해주셨는데 이것까지 도와달라고 부탁드릴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저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게 대수냐면서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남편 역시 시모와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당신 말이야.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면 안 돼? 아니면 재산을 일찍 물려달라고 하든가. 재산을?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뭘 벌써 물려달라고 그래. 그럼 나더러 죽으란 소리야? 당신 정말 너무한다. 나 당신 남편이야. 하나뿐인 남편이 돈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태평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 돌아가시면 물려줄 돈이잖아. 어차피 줄 건데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게 뭐 어때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더군다나 우리 결혼할 때 집이며 차며 해주신 게 많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번 일까지 도와달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사업 망하는 꼴 두고 안 보고 있을 거냐고. 어떻게 아내란 사람이 일이 태평할 수가 있냐. 나라면 그깟 체면 불구하고 도와줬을 거야. 그래. 당신이 상황이 안 좋아서 감정적으로 구는 거 이해해.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잖아. 다른 방법을 더 생각해보자. 그동안 쌓아온 게 있는데 설마 한순간에 무너지겠어? 저는 불안해하는 남편을 어떻게든 안정시키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당장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사업 실패 위기에 놓인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신다면 많이 속상해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하면서 잘 살기만을 바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큰 돈까지 들여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는데 차마 말씀드릴 염치가 없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제 뜻을 헤아려 주지 않았어요. 너 김서방 사업 어렵게 된 거 왜 말 안 했니?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기는 김서방이 말해줬지.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우리한테 말했었어야지. 그이가 말했다고? 엄마 아빠 걱정하실까봐 그랬지.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결해보고 싶었어. 그건 둘째치고 우선 말했었어야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어쨌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아빠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해결될 거야. 남편은 못 참고 결국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제게 물려주신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땅 처분하고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아빠를 찾아가 사실대로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남편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묻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랬습니다. 당신 기어야 아빠한테 다 말씀드렸다면서 대체 왜 그런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땅 처분한 돈으로 급한 물 끌 수 있는데 뭐하러 말씀드렸어? 그럼 회사가 넘어갈 판인데 가만히 있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땅 내놓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팔린 거 보면 모르겠냐? 원래 땅 처분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딴 여유가 없다고. 한가하게 땅 팔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자칫하면 다 넘어갈 판인데 태평하게 널 믿고 있으란 소리야? 당신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지 당장 넘어갈 정도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굳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괜한 걱정을 하게 만들어? 와, 너 진짜 말 한 번 서운하게 한다. 난 네 남편 맞냐? 아무리 회사가 당장 넘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내 마음이 어디 편하겠어? 까딱하면 고생해서 이룬 내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데 그 불안감을 내가 어떻게 계속 짊어져. 그래, 네 말대로 땅 팔아서 급한 불 끌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끝일 것 같아? 안정화되려면 그것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해. 장인어른 도움 한 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뭐하러 시간 질질 끌면서 기다려? 네가 날 정말 생각하고 네 회사처럼 여겼다면 이렇게 말 못해. 태평하게 우리 힘으로 해오자는 소리 절대 못한다고. 이때 사업 문제로 남편과 처음으로 마음이 안 맞아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회사가 큰 위기라면 저도 어떻게든 막아보려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고 급한 불 끄고 한 곱이 잘 넘기면 충분히 일어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안 좋아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과 회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태평하게 구는 거다.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바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한테 크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본인이 남도 아니고 남편인데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서로의 생각 차이일 뿐이지 저 역시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최선을 다해 돕고 있었습니다. 단지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남편은 제게 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점차 불행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이제 들어와? 지금은 몇 시야? 늦게 들어오면 늦는다고 전화는 또 해줄 수 없어?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는 건데? 밖에서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네 전화까지 일일이 받아야 돼? 안 받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나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이제 와서 나 미안한 척하지 마. 언제 그렇게 걱정했다고.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에 남편의 회사는 점차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의 사이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도와주는 방식이 다른 건데 남편은 그 차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지만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밀어냈고 온갖 싫어하는 티를 다 내며 계속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남편의 마음이 점차 풀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일하느라 바쁜 남편을 위해
좋아하는 먹거리를 잔뜩 챙겨서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겸사겸사 직원들 간식도 챙겨주며 사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사 주차장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스럽게 차에 타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거라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남편의 뒤를 밟으니 주차장에서 봤던 여성과 같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아무리 내게 마음이 비뚤어졌어도 부부로서 하면 안 될 짓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저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 이토록 노력한 걸까? 지난 시간들이 너무도 허탈하더군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회사에 출근하기 전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왔다고 했어요. 밤새 어디 있었냐고 물었더니 알 거 없다면서 비아냥거리더군요. 밤새 어디 있었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회사에 있었지. 바빠 죽겠는데 뭘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 회사? 정말 회사에 있었다고. 그것도 밤새. 회사 말고 그럼 내가 어디 있냐? 그렇게 내 회사가 우습냐? 밤새 일해도 장인어른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회사인가 싶어?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고생하다 들어온 남편 속까지 긁냐? 그래? 그거 참 이상하네. 난 당신 회사 옮긴 거 못 들었는데. 뭔 헛소리야. 나 어제 당신 회사로 찾아갔어. 그런데 당신이 어떤 여자랑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더라. 회사가 언제 거기로 변했어? 뭐? 말해봐. 회사가 언제 숙박업소로 변했냐고. 혀를 찌르는 제 질문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스런 표정만 지었습니다. 노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말해보라니까? 왜 말을 못해? 당신 밤새 일하다 온 거 아니잖아.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다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그래도 당신 믿었어. 아무리 내게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로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날 배신하니까 좋았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미안하다.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이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고는 뻔뻔하게도 점차 본인이 한 짓을 합리화하며 저를 설득시키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 두고 바람 피운 거 그거 정말 미안해.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나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당신도 조금은 잘못이 있잖아. 그때 당신이 두 발 먹고 나서서 장인어른께 도움만 청했더라면 나도 바람 같은 거 피우지 않았을 거야. 회사가 넘어갈 위기로 힘든 것보다 당신이 날 나 몰라라 하는 게 더 힘들었어. 그래서 바람 피웠니? 어떻게 여기서 바람 피운 이유를 나한테 찾을 수 있어? 아무리 나한테 서운했다고 하더라도 바람 피우는 건 아니지. 그걸 정당화시킬 순 없어. 아빠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게 그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야? 당신은 어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말했잖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당신은 우리 아빠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 아빠 없으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매번 아빠만 찾을 거야? 나는 당신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어. 아빠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기회.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당신을 성장시켜줄 발판이 될 거라 생각했어. 나도 상황 봐가면서 움직인 거야. 당장 넘어갈 정도는 아니었고 시간 충분히 있었어. 당신의 조급한 마음에 하루빨리 해결짓고 싶어서 아빠 찾아간 거잖아. 사위로서 장인어른 도움 없이 잘 이겨내는 모습 보여드릴 수는 없었니? 언제까지 우리 아빠만 믿고 있을 건데? 혹시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판단되면 그때 아빠한테 부탁드리랬어. 그런데 당신은 충분히 도전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빠만 찾았잖아. 우리 결혼할 때 하나뿐인 딸 잘 살라고 많이 도와주셨어. 당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 있니? 돈 많은 처갓집을 둔 사위라서 당연한 권리라고 여겼잖아. 우리 아빠 돈 쉽게 버신 거 아니야. 힘들게 고생해서 버신 돈이라고. 나는 아빠 돈이 당신 돈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당신 스스로 잘 해결해보기를 바랬다고. 그렇게 어떻게 날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 비록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줬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그 결과가 그제 바람이네.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마음속 깊숙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울분이 섞인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고 술기운을 빌어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계속 본인 혼자 오해하고 저와 벽을 만들더니 뒤늦게 제 속마음을 알고 미안했나 봅니다. 전과는 달리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죽일 놈이다 싶어. 당신이 날 그렇게 생각해주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한심하게 굴었어. 정말 염치 없지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저지른 잘못 다 갚으면서 살게. 남편은 제게 저지른 잘못을 반성한다고 했고 앞으로 두고두고 갚으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더러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는 사랑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뚤어진 마음에 외로워서 만난 거라고 했어요. 제 진심을 알고 나서 바로 정리했다며 다시는 바람 같은 거 피울 일 없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한 번만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없거든요.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지나갔던 개가 웃겠다. 나 당신이랑 잘해볼 마음 없어. 내 속도 모르고 한심하게 비뚤어진 마음을 바람으로 표현한 남자. 내가 싫거든. 누가 그러더라. 이 세상에 한 번만 바람 피우는 남자는 없대. 바람을 피우는 남자와 안 피우는 남자만 있다더라. 어떤 이유로 바람을 피웠건 그건 절대 정당화시킬 수 없어. 내 사전에 바람은 용납 못하거든.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바뀔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참, 시댁 말이야. 그것도 조만간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이혼하면서 우리 아빠가 도와준 돈까지 돌려받을 거야. 네가 못 준다고 버틴다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다 빼앗아 올 거야. 엄마 집을. 여보, 그건 아니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어떡할까? 뭐 하면 당신 마음이 풀릴 것 같아. 나 정말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어. 그러게 바람은 왜 피웠니? 이런 일 생길 거라는 거 생각 못했어? 이 정도는 각오하고 바람 피웠어야지. 당신 짐 대충 챙겨놨으니까 저거 가지고 나가. 이혼 관련 이야기는 내 변호사 통해서 하고.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며 구질구질하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앞으로는 쥐 죽은 듯이 살겠다며 사정사정했어요. 그러나 이미 제 마음은 산산조각난 상태여서 남편과 잘해볼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를 두고 바람 피운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을 때 깔끔하게 찢어주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제가 뭐가 아까워서 이런 남자를 붙잡고 살아야 하나요? 그럴 이유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오만방자하게 놀러다닌 걸 톡톡히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못 나가겠다고 버티던 남편을 억지로 끌어내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르게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쫓겨난 남편이 시댁에 들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펼치러 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혹시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아들. 왜?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니? 그 일, 어머님 집에 안 갔어요. 안 왔는데. 왜? 그녀한테 뭔 일 있니? 그건 그이한테 직접 들으시면 알 것 같고. 그럼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 할 말 있으니까 왔지. 아, 내가 내 아들 집에 일일이 허락받고 와야 되냐? 우리 집에 안 갔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둘이 싸웠나 보네.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괜한 걸로 우리 아들 잡을 생각 말아라. 안 그래도 바깥 일하느라 힘드네. 집에서까지 들들 볶지 말란 말이야. 여자는 그저 남편을 섬기고 내조에 힘쓰는 게 최고야. 되지도 않는 싸움 집어치우고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해. 아무튼 그거보다 내가 오늘 너한테 괜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네 신우 결혼한다는 이야기 들었지? 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요? 왜긴 왜야? 네가 새언니로서 뭐 하나는 해줘야지 않겠니? 우리 딸이 또 남자복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가 어디서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쪽 집안이 우리 애를 그리 달갑게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야. 그런데 어쩌겠니? 걔가 그 남자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기 한번 살려주려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과시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걔가 학벌이고 직업이고 뭐 하나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제 오빠가 번듯하게 사업하고 있고 또 새언니는 부잣집 딸이잖니. 내세울 거라고는 돈밖에 더 있어? 그래서요. 그래서는 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이 내가 방금 말했잖아. 내세울 거라고는 돈밖에 더 있냐고. 저더러 아가씨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라. 이 말씀인가요? 그래. 많이 할 건 없고 그냥 소소하게 딱 3억이면 될 것 같구나. 내 딸 이뻐해달라는 마음으로 예비사돈한테 우리 쪽에서 신혼집 마련하겠다고 했어. 방금 괜찮은 거 보고 오는 길이다. 대충 돈 끌어모았는데 얼추 3억 정도가 모자라더라고. 그러니 이 정도는 네 쪽에서 도와줘야겠어. 언제부터 3억이 소소한 돈이었나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너 돈이 있잖니. 너희 부모님 돈. 돈 많은 잘난 부모님 두고 돈 없다는 소리를 왜 해? 가서 부모님께 신우 결혼하는데 조금 보태주고 싶다고 잘 말씀드려서 딱 3억만 받아와라. 솔직히 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해준 게 뭐 있어? 이럴 때 신우한테 제대로 새언니 노릇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시모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더러 부모님께 3억만 받아오라니.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잔뜩 예민해져 있었는데 시모가 불을 지피더라고요. 아니, 대체 얼마나 저와 친정 부모님을 만만하게 본 걸까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당당하게 돈 받아오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결혼하면서 친정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해온 게 없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기가 찼어요. 왜 남편과 이혼하는지 제 입으로 말하기 귀찮아서 본인 아들한테 알아서 들으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참지 않고 제대로 참교육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모한테 참았던 분노를 서서히 터뜨렸어요. 어머니, 혹시 치매 있으세요? 뭐, 얘가 뭐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치매는 무슨 치매가 있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르실 수 있죠? 제가 결혼할 때 해온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참에 신우한테 제대로 새언니 노릇하라고. 그런데 어머니, 저 결혼할 때 해온 거 되게 많아요. 그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이 집, 신혼집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고 남편 차도 새로 바꿔주셨어요. 거기다
어머니하고 아가씨한테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지금 사시는 집. 저희 아빠가 도와주신 걸로 아는데요. 남편과 한창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남편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러면서 집도 팔고 작은 평수의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친정아빠가 알게 되셨고 적당한 곳에 전셋집을 얻어서 시모와 신우가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되는 대로 꼭 보답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뭐 해드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아빠한테 계속적으로 도움만 받았죠. 진짜 결혼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부모님께 성 벌리기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이미 많은 걸 받았는데 어떻게 또 받을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지금 시모가 살고 있는 집도 다 저희 아빠가 도와주신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지금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사는 집, 그거 저희 아빠가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해온 게 없어요? 어머니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치매 걸린 줄 알고 오해받으시겠어요. 아이고, 겨우 그거 가지고 대단히 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니. 참나, 나는 또 뭐라고. 아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비록 우리 집보다 너희 집이 잘 사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네가 우리 아들을 더 좋아한 거 아니니? 아쉬운 쪽에서 그 정도는 기본이지. 돈도 많고 잘 사는데 우리 아들을 선택한 거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 그거.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난 거. 솔직히 내가 낳은 내 새끼지만 그만한 남자 어디 없어. 너 진짜 시집 잘 온 거야. 이런 시어머니 신우 만난 것도 복 받은 거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잊지 말고 얼른 가서 돈이나 받아와. 어머니는 어머님 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하긴 정말 대단하긴 해요. 특출나게 잘난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이 저희 아빠만 의지했으니까요. 그뿐이에요?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바람까지 피웠으니 정말 대단하네요. 뭐라고?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네. 어머니 잘난 아들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회사 직원이랑. 그래서 이혼하려고 짐 챙겨서 쫓아냈어요. 어머님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차마 그러지 못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모르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 어머니, 본인 따님 신혼쯤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다. 신혼집이고 나발이고 본인 사는 집부터 걱정하셔야겠네요. 제가 그 집도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내놓을 참이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그 집 저희 아빠가 해주신 집인데 돌려받아야죠. 이혼하는데 계속 모른 척하고 살 수 없죠. 그리고 아무리 본인 자식이라고 해도 현실을 조금 직시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안 괴해요. 저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그 사람 처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거덜내고 길거리에 나앉았을걸요.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 잘나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거 믿고 결혼한 거예요. 평생 날 배신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 한번 얼얼하게 맞았어요. 믿었던 도끼에 제대로 발등 찍힌 거죠. 이혼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생각이에요. 어머님 아들 사업하는 거 도와준다고 들어간 돈이랑 어머님 지금 사는 집 등등 다시 싹 가져오려고요. 그러니 아가씨 결혼보다 이사 준비나 잘하세요. 이혼하면 어머님 아들이 하는 사업도 다시 어려워질 텐데 다시 월세집 구하셔야겠어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시모가 떡하니 서 있자 놀라서 흠칫하더군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한번 노려보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나 이놈의 자식!
엄마, 너 바람 피웠다는 거 정말이야? 그것도 회사 직원이랑? 그게... 시몬은 눈을 질끈 감고 손으로 머리를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잠시 뒤틀거리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황급히 시모를 부축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등짝을 몇 번 때리더니 이내 제게 모든 화살을 돌리려 했어요.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네, 바람은 왜 피워서 이 사단을 만들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남편 관리만 잘했어도 얘가 바람을 피웠겠어? 지금 이 사람 바람 피운 걸 제 탓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네가 똑바로 했으면 우리 아들 바람 같은 거 안 피웠을 거야. 네가 얼마나 아내 노릇을 못했으면 얘가 바람을 다 피웠겠냐고. 꼭 바람 피운 사람만 잘못이니? 바람 피우게끔 등 떠민 사람도 잘못 있는 거야. 호라마나 자기네 집 돈 많다고 우리 아들 무시했겠지. 너 돈으로 내 새끼 키 죽였지? 이래서 여자가 잘나면 잘난 맛에 지혜 날뛴다니까. 둘이 더 이상 그만 살고 싶어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내 말리지는 않으마. 대신에 줬던 돈 도로 빼앗아가는 건 절대 안 돼.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깔끔하게 도장만 찍고 갈라서 치사하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너만 잘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을 거야.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깔끔하게 헤어져라. 어머님 아들도 그렇지만 어머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아무리 자식 사랑이 대단해도 그렇지. 그렇게 바람 피운 건 며느리 탓으로 돌릴 생각을 하세요? 그래요. 어머니께서 제 탓으로 돌리시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저요. 이 사람한테 돈으로 갑질한 적 한 번도 없고 기죽인 적도 없어요. 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로서 못한 것도 없거든요. 이해를 관두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죽어라 남편 내조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싶으세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최선으로 수행했고 남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혼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도 챙겨올 수 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당히 제가 받아야 할 권리를 내세우는 것뿐이에요. 억지는 어머님하고 어머님 아들이 부리는 거고요. 그러니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저 이미 변호사 통해서 이혼 의사 밝혔거든요. 곧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생각할수록 정말 억울하네요. 사랑하느라 남편한테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걸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거기다 우리 부모님은 남편하고 어머니께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남편 사업 힘들 때마다 우리 사위 기죽지 말라고 물식량만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 말로만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 정말 그런 줄 아냐? 내 새끼는 그렇게 못 느꼈으니까 한눈판 거 아니야? 저는 말로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어디 한번 말씀해보세요. 있나요? 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건 어머님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도 한눈판 거면 문제는 어머님 아들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겨운 줄도 모르고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한눈판 건지 어머님 새끼한테 너무 궁금하네요. 새끼. 제 말에 시모는 발끈하고 나섰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쭈뼛거리며 제 앞에 서더니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지난날에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면서 고개 겨운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빌더군요. 여보, 정말 용치 없지만 나 진짜 앞으로 당신만 보고 살 자신 있어. 말했잖아. 나 그 여자 사랑해서 바람 피운 거 아니라고.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단순한 호기심에 몇 번 만난 게 다야. 물론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그러면 안 됐지.
내가 진짜 100번, 1000번 잘못했고 당신한테는 평생 죽일 놈인 거 인정할게.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믿어주라. 나 정말 진심이야. 당신이 원한다면 각서까지 쓸 수 있어. 그냥 하는 말 아니라고. 달라지는 모습 꼭 보여줄게.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헤어진 거 너무 허무하잖아. 장인 장모님께 이혼하는 모습 보여드려도 되겠어? 누구보다 잘 살기를 바라셨잖아. 그래, 그러셨지. 그래서 이혼한다는 거야. 당신하고 잘 살기를 바라신 게 아니야. 결혼한 딸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 거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고 행복했던 게 언제였나 잘 모르겠어.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몇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걸 바라고 당신한테 날 보내주신 게 아닌데. 이제라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어. 이혼 소식 전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면 온 마음 다해 응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감정팔이 그만하고 이혼할 준비나 해. 우선 네 엄마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줄래? 시모는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남편은 질질 짜면서 계속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울고불고 사정했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시모와 남편을 집 밖을 쫓아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저를 귀찮게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솔직히 전했어요. 물론 입을 떼기까지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셔야 할 문제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충격받으신 듯 했지만 어쨌거나 내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잘 살기를 바랬지만 이혼하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길이라면 얼마든지 응원하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질구질한 꼴 많이 봤지만 어쨌거나 남편이 불륜 정황이 확실해서 제게 유리한 쪽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이혼과 동시에 시댁 쪽으로 들어간 아빠의 돈까지 모조리 다 찾아왔습니다. 그 덕에 남편은 다시금 회사 사정이 위태로워졌어요. 알고 보니 글쎄 이 인간이 또 아빠만 믿고 일을 대충 했더라고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 열심히 하지 않아도 회사 굴리는데 아무 문제 없다며 자만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거지꼴 되기 일보 직전이지만요. 시모와 신우는 살던 집에서 나와 월세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예정대로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파혼하고 말았어요. 이게 다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분수를 알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자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